네, 정유화학 업종의 1분기 역대급 실적이 예고가 되는 가운데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합의를 기점으로 또 시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효성그룹과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정유화학 업종에서 핫하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애널리스트가 출연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담이 살짝 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힘줘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소송은 이제 합의로 마무리가 됐고 그와 더불어서 실적 모멘텀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SK IT 또 상장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투자 포인트들을 우리가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네. 원래 2021년 올해 들어서 가장 업사이드가 높을 만한 관련주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주가들이 이제 소송 이슈로 인해서 많이 못 올랐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해소됐다는 거는 그동안 못 올랐던 거 이제 가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항상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자금 여력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소송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에 대한 이제 합의금을 제시를 한 후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적인 생산 능력 확대가 이루어질 텐데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을까라는 측면인데 이번 합의금은 어쨌든 2조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거에 대한 금액은 사실상은 다 이제 자금이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이미 작년에 다 마련이 되었고요.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5월 중순에 있을 SK IT 상장이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단에서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은 어쨌든 최소 1조 이상의 현금 유입은 이미 된 상황이다. 많게는 2조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저희 루브리컨츠라든지 이제 종합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각 물건으로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어쨌든 사양 산업에 대한 매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장 산업 쪽으로 사업을 재편을 하겠다라는 것도 큰 이제 포인트가 될 테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 실적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합화학, 그러니까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거나 집어도 지금 실적이 오를 정도로 지금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에 대한 실적이 좋은 가운데 저희 정유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대비 1분기에 지금 유가가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재고평가 이익 부분에서도 들어올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 뒷받침되면서 자금 여력도 SK IT 상장부터 사양산업 매각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모로 많이 해소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송 합의가 마무리가 되고 시장에서 큰 이슈를 받기는 했지만 최근에 또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좀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들었으니까 LG 화학 얘기도 저희가 또 같이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 소송권 마무리로 이제 LG 화학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입장입니다. 최근 이제 이슈들을 LG 화학 또 좀 털어내게 된 것 같은데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LG화학은 사실 불확실성 이럴 만한 것이 화재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자금이야 합의금이 들어오면 땡큐인 거고 아니어도 그게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현대차 리콜이 1차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화재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지게 된다면은 그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합의에 대한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는 LG화학의 엄청 큰 이슈라든지 이렇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약간 긍정적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이번에 잘 나오죠. LG화학은 1분기에. 네. LG화학은 어디까지나 또 화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저희가 추정치 1조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을 놓고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지금은 유리한 국면인가요?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가 저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솔루션 IPO를 기다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강하게 좀 비중을 늘릴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갈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효성그룹주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효성 TNC인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고 스판덱스 업황에 대한 얘기 아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성 TNC 어떻게 전망하세요? 효성 TNC 1, 2분기까지는 효성 말고도 저희 석유화학 쪽은 다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효성 TNC가 저를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스판덱스라고 하는 제 소재 가격 자체가 사실은 전방에 가격 전가가 가능할 만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 범용 원유 베이스 케미칼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1, 2분기까지 실적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시장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이게 뭐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72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다 왔어요. 네, 오늘 맞아요. 71만 원이니까. 네. 네, 그래서 실적이 오를 때마다 주가가 오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아무리 많이 가도 3분기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고 아직 다운스트림 단의 제품을 스판덱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이 좋음에도 전체적인 퓨어케미칼들이 주가가 꺾이는 순간에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화학주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효성 TNC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고 효성 첨단 소재 역시나 1분기 후실적과 함께 최근에 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효성 첨단 소재 모멘텀은 좀 어떻게 보세요? 효성 첨단 소재는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주가를 올렸던 기본적인 모멘텀도 수소 경제였지 저희 타이어 보강제로 갔던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1, 2분기까지도 타이어 보강제가 눈에 띄게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오히려 본업이. 네. 근데 이제 상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퓨어 케미칼 쪽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그러니까 주가가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다운되기 시작하면은 상반기까지는 퓨어 케미칼 쪽의 모멘텀을 받고 하반기에는 수소 경제 쪽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쪽 섹터를 좀 좋게 보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 플라스틱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갈 정도로 지금 미국, 유럽,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중국까지도 지금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인 추세고요. 네. 거기에서 핵심적인 소재라든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와 함께 효성그룹주로 얘기를 먼저 풀어봤고요. 이한나 애널리스트 하면은 많은 분들이 바이오플라스틱 리포트로 또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왜 석유화학 기업들이 바이오플라스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어떤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좀 키포인트들을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친환경 원유 베이스를 친환경 원료로 바꾸자 하는 내용은 아주 과거부터 사실 네. 있었죠.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정책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저희 중국 굉장히 큰 모멘텀이 돼요. 그러니까 네.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플라스틱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화이트 바이오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2023년부터는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요국 쪽에서 계속 친환경 정책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생산 단계에서 60% 이상의 CO2를 발생시키는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원료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과 함께 좀 참고가 될 만한 해외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미 범용으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올라온 뭐 PLA라든지 PBAT 쪽을 보기보다는 네. 스페셜티 쪽으로 PHA 쪽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미생물 베이스의 네. 플라스틱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전혀 저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장기 수주를 맺은 기업들이 계약을 해지시키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좀 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위 기업인 지금 미국의 다니머 사이언티픽 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다만 LOAK라고 해서 스펙 상장 당시에 이제는 지분을 가지고 있던 LOAK가 12% 정도 아직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은 6월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본의 카네카도 역시나 같이 좋게 보고 있고, 글로벌 1, 2, 3위 정도밖에 없어요. 이쪽 바이오 플라스틱이. 그래서 3위 업체로는 이제는 국내 CJ제일제당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모시고 좀 많은 얘기를 최대한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뭐 유튜브 채팅방에 보니까 포카혼타스 닮았다라고 네,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매일경제TV에서 리포트 내놓으실 때마다 좀 자주 모시고 싶네요. 네, 그래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